에도 시대 어느 여름밤, 한 마을의 백도 해안에서는 해마다 익사자가 나왔습니다. 물에 빠진 시체를 건지면 모두 하나같이 몸 안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몸속 깊은 곳에 시리코다마라는 영혼의 구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강에 사는 요괴 가파는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가 그 구슬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가파가 다녀갔어. 시리코다마를 빼앗긴 사람은 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처럼 작고 강에 사는, 그리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존재. 일본의 요괴, 가파의 이야기입니다. 가파는 일본 전역에 전해지는 대표적인 요괴입니다. 지역마다 가와타로, 갈라파, 메도치 등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머리 위에 접시를 갖고 있는 요괴입니다. 가파는 몸은 녹색이고 등에는 거북처럼 딱딱한 껍데기가 있으며 머리 꼭대기에는 접시 모양의 우묵한 곳이 있는데 그 안에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이 마르면 가파는 힘을 잃습니다. 친근해 보이지만 가파는 강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혼자 강가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조용히 물속으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혼자 가지 마라. 갓파가 잡아간다. 라는 말이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1783년 후쿠오카 하야카와구, 한 저택의 낚시바구니에서 매일 물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저택의 아들들 3명이 도둑을 잡으려고 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색이 검고 7, 8살쯤 된 것처럼 보이는 요괴 가파였습니다. 소년들은 곧장 달려들었지만 가파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인도 상대하기 힘들다고 전해질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파의 접시의 물이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문득 떠올리고 갑자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파는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돌려주려 머리를 숙이는 순간 접시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가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소년들은 마침내 가파를 붙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모 가파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 그 대신 앞으로 80년간 이 해안에서는 단 한 명도 익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정말로 해마다 수명이 죽던 백도 해안에서는 80년 동안 익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리마구, 한 무사가 강가를 지나는데 말이 갑자기 강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는 칼을 빼들어 강 속에서 말의 다리를 잡고 있던 팔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다음 날 밤 팔이 없는 가파가 무사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팔을 돌려주십시오. 그 대신 뼈를 잇는 신비한 약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약은 이후 접골 특효약으로 지역에 대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의 기록에는 강에서 구조된 아이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강가에서 놀던 아이 셋 중 하나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 아이는 계속 아래로 당겨졌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 간신히 아이를 건졌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록색 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 그 강에는 아이들이 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강가에 오이를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가파가 오이를 가져가는 대신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파가 왜 오이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옛사람들은 한여름 가뭄오이 들기 전 강과 물을 다스리는 수신에게 처음 수확한 채소를 바쳤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바친 것이 바로 오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가파가 원래 강의 신이 변한 존재라고도 전해집니다. 무서운 요괴이면서도 동시에 강을 지키는 신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일부 강가에는 가파에게 바치는 오이를 놓아두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파는 실제로 존재하는 요괴가 아니라 위험한 강에 혼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